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에 시장 어렵죠?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분봉 차트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루 동안 이 빨간 선으로 하루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쭉 하락되고 오늘은 뭐 이제 반등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그냥 하락이 좀 며칠 이어지고 그러는 거 정도면은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얼마든지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조금 이어지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갑자기 뭐 2점 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뭐 다우존스 지수가 하락이 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막 떡락이 돼 있는 상태고 뭐 여기저기서 뭐 인플레이션이니 금리 인상이니 뭐 여러 가지 위기감을 갖게 하는 그런 뉴스와 기사와 보도들이 이어지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좀 약세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 클럽 안에서도 회원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럽 밖에서도 그냥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면서 이제 진짜 하락장이 시작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거면 그러려니 하는데 되게 고점이잖아요. 이 지수 자체가 이 고점에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도 조금씩 들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보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좀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들 궁금할 만한 얘기들을 원인님과 얘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꼭 알아뒀으면 하는 백그라운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장에 지금 이런 약세 흐름이 갑자기 지금 변수처럼 튀어나온 걸까? 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건 전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어찌 되었든 간에 내공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느꼈을 거예요. 시장이 힘에 부치는구나. 다르게 말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굉장한 상승 원동력을 갖게 됐었던 하나의 이유를 꼽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저는 유동성 호재를 꼽을 거예요.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력이 시장에 엄청나게 귀속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유동성 호재는 양날검이에요. 반대로 그 유동성 자금의 한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치가 오는 순간이 오게 되면 시장은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나 힘들어 하는 시그널적인 부분을 분명히 표현하죠. 최근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시장은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다행인 점은 한 번에 급격하게 무너지진 않았다는 점은 좋았던 점이고요. 여전히 지금 힘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뚫어주는 흐름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려면은 특정 모멘텀이 동반되고 경제적인 성장이나 이런 거시경제 요소도 분명히 필요성은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은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거품으로 끄집어 올린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단어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즉 시장에 기속된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많이 빡빡하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수에 상승하고 또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지수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체감지수 자체는 이미 시장이 이렇게 횡보세가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연초부터 사실 상승장이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본연의 모습인 박스 형태의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형태의 장이 지속되어 왔죠. 하지만 이게 고점에서의 박스 흐름이라는 점, 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인데 이 지루한 흐름은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좀 지루한 상승일 거고요. 체감적으로 그리고 횡보를 하더라도 당연히 지루할 겁니다. 참여자분들은. 그리고 하락을 한다면은 지루한데 짜증까지 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흘러가든 간에 투자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 어떤 걸까요? 지루함이에요. 자 지금 시점 B에서 지루함을 투자자분들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냐면은 A파트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A파트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 A파트에서 주식은 그 전에 시작했을지 몰라도 A파트에서 수익다운 수익을 내면서 A파트에서 그러니까 주식의 활동의 대부분을 하신 분들 이분들이 취약해요. 왜냐? A파트에서는 시장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루함이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지루함이 있어봤자 굉장히 미비했던 시장. 그러니까 지루함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던 시장이에요.
이거를 시장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A파트가 오히려 특이할 정도로 이상한 시장이거든요. A파트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의 경험치가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함은 지금 B의 상황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을 A를 겪었기 때문에 A가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이지 않은 게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점이다라는 거를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마 네. A에서 언젠가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계좌 상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해하실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이 좋은 장에서 사실 뭘 어떻게 해도 수익이 나는 이때 각자가 뭔가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좀 내 계좌가 좀 막혀 있을 때 새로운 종목 이렇게 급등주 같은 거 이렇게 골라 타서 수익 쉽게 내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습관 그대로 비해서 매매를 했으면 일단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고, 이렇게 뭐 올라갔다고 해도 이때 지수는 이렇게 올랐지만은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렇게 좋은 막 상승세를 그렸냐? 또 그건 아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 비하면 내 계좌는 조금 막혀 있어.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수익 좀 내야지라고 이제 깔짝했다가 그것도 이렇게 또 물려버리고 또 지루한 상태가 돼버리고 또 물리고 지루한 상태가 돼버리고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주가 흐름 자체가 되게 좀 답답하게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은 드는데 조금씩 빠지고 여기까지만 가면 왠지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지도 않고 뭐 그런 느낌으로 계좌가 점점 뭔가 좀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루함에 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담백하게 한마디를 드리게 되면은 그래서 지루함을 컨트롤하고 자신들의 매매에 템포를 늦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 한 지 벌써 몇 개월 됐을 거예요.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하세요, 템포를 늦추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역시도 좀 흑백으로 잡아서 템포를 늦추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아니면은 템포를 늦추라고 했더니 자신의 기준에서 템포를 늦추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클럽에서 이렇게 오셔서 훈련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템포를 조정함에 있어서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춰야 되네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템포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군요 라는 피드백들도 많이 있거든요. 즉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템포와 시장의 템포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그것부터 인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템포를 늦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시는 스캘핑 아니면 빠른 매매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템포를 늦춘다는 거는 계좌 관리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균형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 템포를 늦추는 거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서 빠른 매매를 섞어줄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은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매매, 뭐 이런 시장에서도 빨리 올라가는 종목 있는데요,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거 치고 빠지면 되잖아요,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부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어쩌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또 들으실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사실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의 단면만 딱 보고서 템포를 늦춰라, 그래 나 템포 늦췄어, 왜냐면 내가 전에 하던 것보다 늦게 했으니까 나 잘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템포로 떠나서 모든 주식에 관련된 노하우는 소위 말하는 경험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분할 매수해라 했더니 그래 나 분할 매수했어, 잘하는 거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똑같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또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분할 매수는 이제 항상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다 쳐도 뭔가 내가 하는 방식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뭐 달리 해볼 수 있는 여지고, 결국에는 그거의 본질은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때그때 방법대로 잘 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한다고 따라해도 그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또 들려서 결국은 조금 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결국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가 진짜로 궁금하실 거라는 거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답은 정형화시켜서 드릴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 상황에서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에 가깝고요. 그럼 내가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가장 쉬운 이야기는 이런 하락장이나 이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롤모델이 돼도 되고 멘토가 돼도 되고 스승이 돼도 되고 누가 되든 간에 그런 기준점의 사람, 자신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자신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 아니면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자신보다 경험치가 훨씬 더 풍부해서 이런 시장을 얼마든지 극복해본 사람, 즉 그 사람들, 그런 내공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기준치에 맞는 템포나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기준치에서 나 이 정도면은 A파트에서 했던 것보다 B파트에서 지금 템포 훨씬 더 늦췄는데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자기 합리화와 변명밖에 안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B에서 계좌 잠식,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잠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문제는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미 계좌 잠식이 돼 있거나 거의 계좌 잠식의 초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 네, 많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이게 B에서 잘못한 걸까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진짜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A에서의 습관의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때는 잘했는데 여기서 좀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또 그렇게 또 해요. 왜냐면 이때부터 못했다고 하기에는 결과물들이 있었고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미화를 한번 해주고 최근에 내가 뭔가 좀 실수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들 그거는 필연적으로 B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굉장히 뒷면을 고려하지 않은 매매로 수익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지금 여기서 부각이 될 것이고, 이게 같은 시점에 동시에 부각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가 참 쉬운데 항상 과거에 잘못된 습관들이 나중에 시점적으로 다른 시점에 그게 부각이 되면서 교정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여기 B 상황에서 계좌가 잠식되어 있거나 거의 계좌 잠식을 막 눈앞에 두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 사실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주식을 잘할 줄 알고 계좌도 앞으로 이제 관리해 나갈 여력이 있고 떨어지든 올라가든 잘할 수 있다라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근데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현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점점 뭔가 좀 계좌는 점점 마이너스가 깊어져 가는데 나의 대응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별로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물차 오르는 거죠. 수영할 줄 모르는데 물이 점점 차 올라서 지금 정도는 가슴까지 찼는데 이대로 가면은 목까지 올라오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불안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되게 여유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식을 지금 시작했는데 대부분 다 현금이고 떨어지고 있어, 그럼 뭐가 불안하겠어요? 오히려 조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상황까지 갔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물이 가슴까지 찼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수영을 정말 엄청나게 잘해요. 뭐가 불안하겠어요? 좀 뭐 잠수하다 놀다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분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는 나 A에서 잘못했다, 잘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문제는 이제 그거죠. 나는 지금 당장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센 어조가 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B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A에서 자신이 취하고 있는 습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고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고쳐야 됩니다. 더 늦으면은 잠식된 이후에 고치려고 하게 되면은 고쳐진다라기보다는 그때는 조금 조치사항이 좀 많이 달라지죠. 어느 정도 이거는 대공사 대수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계좌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살기 위해서,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 도려내는 것도 감수해 가면서 이런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현 상태에서는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을 개선하고 몇 가지의 조치사항들만 좀 이 퍼즐 조각만 제자리에 갖다 놔도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은 A에서의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을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스스로 한번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 자신이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왔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자가진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가진단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진단 키트가 좀 필요한데 진단 키트인가요? 네, 주식 질병 진단 키트 하나 좀 마련해 주시죠. 자, 뭐 시장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장은 이게 지금 보면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여기에 이제 상승을 잠깐 했지만 이 상승 동안에 굉장히 좋았던 분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특히나 이렇게 여기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이때 이거로 나는 이제 대박 다 만회했어 막 그런 분들도 없었을 거고, 이거는 애교고 여기서도 아마 힘들었던 분들 태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때 내가 이거를 잘 못했네, 이런 좋은 흐름에서 이걸 못 살렸네, 이 상승 때 내가 뭔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못 살렸네,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B에서 찾을 게 아니라 더 기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A 파트, 그 전부터 했던 분은 그 전의 파트, 거기서부터 점검을 하나하나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 눈앞의 거에 매몰돼서 오늘 오르네 떨어지네 여기에 온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차라리 그 관심 잠깐 끄시고 자신의 매매에 대한 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를 좀 강하게 권장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는 유튜브로 그 성찰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마치 헬스장에서 PT 받듯이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니님이 회원분들 옆에 딱 붙어서 코칭해 드리고, 그리고 실전 매매 함께 해 주면서 수익까지 만들어내 드리고 계좌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또 뭐 예전 영상 몇 개 보셨는데 매매에 대해서, 저희의 주식에 대해서 철학에 좀 동의를 하시거나 이해가 된다, 그런 정도 선에서 오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오신다면 당연히 따라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뭔지는 알겠다, 이해는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셔서 많은 변화 얻어 가시기를 좀 추천해 드려 볼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 놓는데요. 공지사항입니다. 그 공지는 네이버의 주식비덕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공지되어 있는 글이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